류진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보도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미국 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거에서 진 네, 사람은 안녕하세요. 버티고 있고 당선된 사람은 정부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 업무가 어렵다. 현지에서 여론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를 그 사실대로 전하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아직 바이든 후보는 법적으로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이유는 그 아직 6개 주에서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도 안 되고 인수위의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주장들은 이제 민주당 측 의견일 뿐이고 정식으로는 후보 당선자가 되지 않았다 이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력 당선자, leading candidate 이런 표현이 좋고요. President elect는 이제 CNN이나 이런 데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선자로 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느냐. 하지만 또 반전도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는 패배가 짙은 경우에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후보가 패배를 선언하면 개표가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 승자가 돼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격차가 1% 미만인 주가 4개 주나 있고 법원의 또 확정이 차단된 주가 펜실베니아, 미시간, 아리조나 주 등에서는 개표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정말 안개 속입니다. 네. 유력 당선자, 리딩 캔디데이트 그리고 당선자 예, 이 알겠습니다. 말 하나 그걸 적자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각 나라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기다리자, 좀 앞서가는 행보였다. 그리고 예. 우방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 뭐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직접 정부 부처와 고위 관료들한테 인수위원회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직 법적으로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분위기상 뭐 이렇게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뭐 곡간 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달청장을 압박하는 분위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안 했다. 불복이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바이든 측에 매우 불리한 발언인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쪽에 오히려 바이든을 공격할 만한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비신사적이다라고 있는 비난도 받지만 아직도 수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폼페이 국무장관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죠. 굉장히 원내 대표인데 이분들이 또 지지 발언을 해서 입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시켰습니다. 또 여러 그러면 정황으로 네. 예, 연방 총무청이 빨리 승리 선언을 하고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연방 조달청의 에밀리 머피 청장이죠.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냥 임무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한다던가 아니면 재검표다 소송이다 이런 게 다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조달청으로부터 약 70억 정도 예산을 지급받게 되고요. 당선자로서 경호도 받게 되고 사무실을 워싱턴에서 또 제공도 받습니다. 또 CIA나 예. FBI, 이민국, 국방부, 재무부,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다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시나 임명, 어떤 정책 결정 등은 내리지 네,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그리고 전화 통화 정도의 외교 업무는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저지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선거 결과 확정을 가능한 한 늦추고 그러면 각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각 주의회는 공화당이 또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린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미 대선 전에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선거가 내가 지더라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 나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본인 예. 스스로 밝혔고요. 어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메리 한나 레비 판사가 9일까지 유권자가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한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종료가 더 오래 걸릴 예정이고요.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또 줄리아니 변호사가 또 얘기를 했죠.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네. 뉴욕 시장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진행된 상황들을 아주 자세히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 사람 얘기는 하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소송에서 우리만 이겨도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보수파 케이블 방송사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있는데 잘 안 알려진 그런 매체인데요.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모든 보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미니언 개표기, 이번에 그 자동 개표기 이름인데 이 도미니언 개표기가 270만 표가 지어졌다고 보도하고 자세한 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표가 늦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나는 선거전으로 가서 소송전으로 가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해도 이것이 주지사가 불복해서 또 선거인단 명령을 이중으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주마다 다른 선거인단 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87년에 존 킨스 아담스와 앤드류 잭슨 대통령 경선 때 나온 얘기인데 결국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그 선거인단 개수법에 의해서 이게 연방 하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연방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우세지만 이 네. 경우에는 각 주마다 어느 당이 우세 당이냐 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4명의 하원이 있지만 그 일정이 8대6으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한 표를 얻게 돼서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나 그런 시나리오를 이런 갖고 있는 하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진일 에테르타 라디오 코리아 본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